네, 이제 마지막으로 위헌성 평가 실시 계획서 규정입니다. 규정은 내용 똑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위험성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위헌성 평가 실무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이 실시 계획서에 다 내용이 녹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중복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짚고 넘어간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 실시 계획서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유연성 평가를 하면서 이 실시 계획 이게 말이 실시 계획서고 이건 정기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고 어쨌든 규정이에요. 이 유연성 평가 규정을 명확히 알고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규정을 모르면은 꼭 유연성 평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회사의 에서 정한 유연성 평가에 대한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유연성 평가에 대한 이 실시 규정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위험성 평가하는 실시 계획서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회사의 위험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 해서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가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위험성 평가 왜 해? 이거 왜 하는 거지? 안전한 사업장 만들고서 산업재해를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활성화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유해 이온 요인을 계속 없애주고 계속 감소를 시켜가지고 감소시켜서 근로지 안전보건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용 범위는 본 실시계획서는 산업안전부 보건법 제36조에 있다고 했는데 이 산업안전부 보건법 36조에 이어서 평가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 규칙이죠. 아니 규칙 아니고 이게 원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이런 규칙이 있고 이 법 이런 거는 이제 대통령령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가장 강한 거고 이제 그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이제 하위단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은 또 시행령 밑에 또 하위단으로 세부적인 뭐 이제 안전에 대한 지침을 넣는 거고 이거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을 또 따로 분류를 해서 지침을 마련을 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해라. 물론 사업장도 이거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단도 이 지침에 의거해서 인정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위헌성 평가에 대한 모든 기준들이 다 들어있는 게 협정 위헌성 평가라는 지침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 76호 2024년 12월 18일 날 개정 시행됐죠. 이걸 근거에 따라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이때 위헌성 평가가 점수가 70점에서 인정도가 90점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에 대한 심사 방법도 국내 심사 방법도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뭐 근로자 참여나 뭐 공유 이런 부분들도 이때 다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 나중에 이제 지침이 또 개정이 되면은 이 규정도 그거에 맞춰서 또 바꿔야되겠죠.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 용어의 정의를 볼게요. 유해 위험 요인, 유해 위험을 잠재적 가능성 있는 고의 특징의 속성을 말한다. 잠재적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유해 위험 요인을 한다. 이걸 찾아서 우리가 없애는 거죠. 그래서 뭐 예시를 들면은 뭐 이제 가스 분진 이런 것도 있고 유해 요인, 위험은 위험한 거. 유해는 이제 MSD에서 물질 쪽 뭐 이런 쪽에 가까운 유해고 위험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거. 유해는 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거. 그래서 방사선 고온 전 뭐 이런 거 작업 행동의 유해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 중량물 보건 쪽이죠. 보건 쪽. 예? 보건 쪽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안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해 요인은 그래서 합쳐서 안전 보건이죠. 그리고 위험 요인은 뭐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요인이다. 그래서 위험성은 유해 위험 요인의 사망보다 질병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위험 정도를 말한다. 우리는 빈도강도법에 의해서 오사기법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우리는 빈도강도법을 하겠다는 내용을 이 규정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뭐냐? 부상, 질병, 뭐 이런 게 확률,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냐, 이런 빈도와 중대성은 사망, 부상, 질병 등이 미치는 영향, 심각성,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서로 곱해서 한다. 그래서 위험성은 이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해서 그 값이 크면 위험성이 크다.
우리는 8 기준이죠. 그럼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스스로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해 요인으로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직접 파악을 하고 우리가 직접 결정을 하고 우리가 직접 그걸 낮추는 거를 한다 해서 위험성 평가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발견하고 개선하고 결정하고 이걸 직접 한다. 조직은 구성은 어떻게 하냐? 우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조직에 따라서 하는데, 위험성 평가 단계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에 실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좀 큰 규모는 관리팀 1명, 공정팀 1명 했잖아요. 이제 역할을 좀 분담을 시켜드린 거예요. 위험성 평가 담당자를 2명을 지정해서. 한 분은 이제 감소대책 수립이나 이제 개선 활동을 중심으로, 공정팀에서는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위험성 평가가 서류가 많잖아요. 정기평가표, 수시평가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성 정기평가표 1년 지나서 딱 보면은 이런 두께가 있다는 거. 그럼 그 서류들을 누가 하냐? 그 관리 개선까지, 개선 활동까지 하는 분이 서류까지 하면 좀 힘들죠. 그 때문에 서류 쪽 부분은 그 관리팀 쪽 위에서 평가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분배를 해놨어요, 저희는. 뭐 작은 사업장은 그거를 한 명에서 다 해도 되고. 그래서 관리 감독자는 작업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하는 자로, 관리 감독자는, 그러니까 총괄 책임자, 위원성 평가 담당자, 관리 감독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해서 유해 요인 파악 및 결정 감사책 수립 실행을 한다. 이게 직접적인 개선 활동하는 거는 이제 관리 감독자 쪽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위원성 평가 회의 등을 실시할 때는 조직 구성원 외에 해당 작업에 대한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된다. 그래서 조직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조직이 하는데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고쳐야 돼. QM실이 아니라, 이게 예전에는 저희가 QM 실정도 생산부서로 보고서 QM 실도 관리 감독 줬는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QM실이 생산과 관련된 부서일까? 제품이 생산돼서 나오면 그거를 이제 품질 시험을 하는 쪽이지 생산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QM 실정을 뺐어요. 이건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예전 게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관리 감독자 있고 그 공정팀 근로자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영업팀, 관리팀 뭐 이런,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조직도를 보면 이게 일단 교육 중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뭐 수정해서 다시 시키기보다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자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수정된 걸로 올라갈 테니까. 그 관리 담당자는 지도 좋은 역할을 하는 거지, 이 관리 감독자처럼 밑에 근로자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닌데, 잘못 들어가 있어요. 아니고 관리팀 근로자, 영업팀 근로자, QMC 근로자 다 여기 근로자 쪽으로 들어가고, 관리 감독자는 공정팀, 생산과 관련된 부서 공정팀만 있고, 그 밑에 관리 감독의 지휘 통제를 따르는 공정팀 근로자만 있다. 나머지는 그냥 책임자의 다이렉트로 지휘 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이제 관리팀장이 한다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편의상 한 거고, 이제 사업장 상황에 맞춰서 뭐 QM팀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정해진 건 없어요. 보통 편의상 관리팀장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지도 좋은 역할을 한다. 여기는 보자.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에 대해서 아니면 근로자에 대해서 지도 좋은 역할을 한다.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위험성 평가 실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아까 전에 조직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 뭐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이제 사업자 의지 구현, 사업자 대표이사가 가진 의지에 따라서 구현해서 우리 사업장의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예산 지원도 해주고 노력을 한다. 위험성 평가 담당자는 위험성 평가 실행 관리 및 지원을 한다. 실질적인 실무를 보는 거는 우리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위험성 평가 담당자 분이시다. 그래서 회의 개최도 하고 기록 유지도 하고, 본인 교육도 받으시죠. 교육도 받고 3년에 한 번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계획 수립하고, 안전보건 정보 수집하고, 재조사 기록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교육, 근로자 종사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뭐 기록 보관을 한다.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 관리 입장에서는 뭐 하냐? 위험성 평가의 입장에서 관리 감독자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서 뭐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데 이거는 뭐 전체가 다 하지 관리 감독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유해 위험 포함 및 허용 가능한 위험성 결정은 일단은 관리 감독자의 책임 하에 하는 거지 전체가 다 하는 거다, 근로자가.
그래서 감수대책 수립 실행 해서 이제 직접 계산 활동도 해야죠. 관리 감독자가 그 밑에 지휘 통제하는 공정팀 직원들 데리고. 그리고 TBM, 우리 공정팀 TBM 하잖아요. TBM 같은 거 역할 한다. 그때 위헌성 평가에 대한 내용도 TBM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전보건관리담당은 뭐하냐? 이 참여한다, 참여. 안전보건관리담당은 지도조원 역할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위험성 평가실 담당자하고 업무가 겹친 부분이 많은데 위헌성 평가와 관련된 거는 위헌성 평가 담당자가, 그 외에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이나 활동,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가 나눠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지도조언 역할, 그러니까 뭐 제안, 참여 이런 역할이 보통 관리감독자다. 비상상황 뭐. 근데 이제 근로자는 뭐 하냐? 근로자는 위헌성 평가에 참여한다. 우리의 사업장에 위헌성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거기에 전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파악, 결정, 감수대책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위헌 요인이 있으면 신고하고, 각종 근로자로서의 의견 제시를 해야죠. 그런 부분하고, 수급인은 우리 협력업체 또는 MT기사, 이걸 얘기하는 거죠. 미화, 경비, 급식, 로더, MT까지 다 포함해서 수급인이라고 한다. 수급인도 당연히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급인들도 위험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수급인과 관련된 위험성이 있잖아요. 믹서트럭 운송하시는 분들 믹서트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추락이나 전도사고 많잖아요. 슈트에다가 그 게임 사고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같이 위험성 평가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대상이 뭐냐? 우리 회사 내부 외부의 작업장,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해 유입 이고 모든 유해 물질, MSD까지 포함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협력업체에 포함한 비정형 작업도 포함한 일상적인 생산 공정과 비정형 작업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 비상조치 이런 게 다 평가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 안에 있는 모든 위험은 다 평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시기 최초 평가는 이제 사업장 성립된다니까 우리 뭐 이건 한 번이잖아요. 딱 처음 한 번이니까. 수시 평가는 뭐 이런 경우 신규 설비 설치 뭐 이런 경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동종업계 계열사 재해 발생했을 경우, 큰 정비 보수 이런 거 있을 경우 수시 평가하는데, 그 밖에 우리가 정기 평가 이후에도 또 유해 위험 요인이 파악이 된 게 있으면 그때 수시로 하라고 수시 연산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 지침에서 정한 수시 연산 평가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기 평가는 1년에 한 번, 매월 1, 2월에 한다. 매년 우리 위험률 파악해야 되는 거, 지금 작년에 이렇게 해서 다 개선 조치했는데 지금 또 문제 없는지 확인해서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장의 상시적 위험 평가를 위해 우리는 이거는 이제 규정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실시한 걸로 본다. 뭐냐면 상시평가라면은 정기평가, 수시평가 실시한 걸로 본다 하는데, 우리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모두 다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규정상에만 있는 거고, 우리 규정상에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아니도 상시평가를 해도 위험성평가를 한 걸로 본다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것 뿐이지, 이왕이면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계속 해주셔라. 상시평가보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반기 검토. 아까 얘기했죠. 반기 1회 실시 현황 내용 검토하고. 근데 여기는 없지만은 2개월에 한 번 재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재평가. 규정에는 없지만은 재평가할 수 있도록. 이 재평가 부분은 ISO 45001에 있어요. 그래서 규정에는 없지만은 ISO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있으니까 재평가도 해주셔야 된다. 실시 방법.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 실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좀 생략을 할게요. 다만 약간 조직에 따라서 수행이 될 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자는 실시 총괄 관리, 전담 직원은 체제 구축, 안전보건 관리는 지도 조언, 그리고 근로자와 수급인이 함께 해야 된다. 우리 직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MT 기사도 하고 협력업체하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헌성 평가할 때는 항상 이거에 대한 전문 지식 갖춘 인원이 참석해야 된다. 추진 절차 이거 꼭 외워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전 준비 아까 이건 다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린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사전 준비할 때 뭐 규정 작성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뭐 재발생 사례 파악하고 안전보건 정보 파악하고 이거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법령 지침 이것도 들어오고 안전보건 정보. 그래서 유인 파악 해서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이 있다. 근데 순회 점검은 할 때는 이전 시장 기록, 아차 사고 기록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봐야 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순회 점검. 우리 관리 감독자 분들 체크리스트 작성하잖아요. 그게 그 사업장을 계속 순회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검 시에는 뭐 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계측기나 측정기 준비하고, 교대 작업은 우리 없으니까 그냥 만약에 있게 되면은 점검 시간 때 조정을 하고 점검회의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회의 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TBM도 들어가는 거예요. TBM 아침에 관리 감독자가 오셔서 이 관리 감독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TBM을 하고서 그 내용 특이사항 있으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SNS 통해서 설문조사 인터뷰 통해서 이런 걸 조사를 한다.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우리 안전보건 자료 가지고 작업 환경 측정 결과나 건강검진 결과나 이런 것도 있고, 각 공정에 따라서 뭐 위험한 거나 뭐 이런 부분들 다 활용을 해서 위원을 파악한다. 체크리스트. 이건 뭐 관리 감독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순회 점검뿐만 아니라 또 각종 체크리스트들 있잖아요. 우리 여름 되면 온열 질환, 태풍, 가을 되면 태풍, 폭우, 그 다음에 겨울 되면 한링 질환, 이런 거 계속 체크리스트 작성하라고 저희가 안내 드리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또 나오면은 위원상 평가를 한다. 그래서 3단계 위원상의 결정. 그래서 빈도기법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상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갈게요. 3줄까지. 그다음에 감사대책 수립 및 실행. 수준이 높은 거, 그냥 위험한 것부터 일단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 중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진짜 자칫하면 큰 사고 날 뻔은 즉각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법령이나 산업법이나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법에 정한 거니까. 이 법에서 정한 거를 안 지켜서 이런 거를 위헌 평가를 안 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은 근로 감독을 받거나 할 때 과태료부가 돼요. 과태료. 법에서 정한 거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항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 감소 대책은 위험한 작업, 이거 제거, 대체, 통제, 안전보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학적 관리적 그런 거 있죠. 그 내용들이에요. 제가 첫째로 제거를 우선 고려하고 그 다음에 대체, 그 다음에 통제는 이제 공학적, 관리적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하는 게 안전보호고. 근데 안전보호는 어쨌든 필수, 함께 같이 따라다니는 거. 여기에 앞으로 공학적 관리적 지식이 다 돼 있다고 안전보호 착용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안전보호는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 그래서 실행은 뭐 감독실 이후 대책 타당 여부 확인해서 실행한다. 그거는 이제 뭐 관리 감독자나 이런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그 해당 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된다. 이 업무 내용 모르고서 감독직을 실행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무작정 감소대책 실행했는데 뭐 생산에 차질을 주는 감소대책이나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공유는 이런 공유, 뭐 그룹이어나 뭐 안전보건 게시판 이런 거 통해서 한다고 했죠. 여기 정했어요. TBM, 그룹 안전 게시판, 현장 안전 게시판, 오프라인 게시판, SS 자체만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기록물 보존. 요거에서 뭐 기록물 연가 끝나면 이렇게 1년치 나오잖아요. 이 바인더 큰 거 나오잖아요. 요거 그냥 5년 동안 보관해 주시면 된다. 5년 이상으로 하면. 근로자 참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로자 참여는 계속 설명드렸지만은 의견 청취하고 제안함, SNS, TBM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전보건 행사 이런 거는 이제
위헌성 평가에 저기 안전 신고라든가 뭐 이게 의견이라든가 요런 건 여기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관심을 갖게 하도록 안전보건 행사 이벤트 해라. 교육도 하지만은 캠페인 뭐 생활동 옷사리 공유 이런 이벤트들 해서, 중요한 거는 포상을 해야 된다. 이벤트하고 끝하고 아니에요. 그럼 참여를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있어야지 참여를 하지, 뭔가 없는데 왜 참여에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내걸어서 딸랑딸랑 "요거 줄 테니까 빨리 참여하세요." 이래야지 오는 거니까 포상이 중요하다. 이거를 그 인정심사, 연습평가 인정심사할 때 보도록 포상 이런 거 했냐고. 이거 공단에서도 연습평가 심사할 때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이 기록 보전. 그다음에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 상태를 확인하고, 감사지 주의사항은 뭐 위험성이 커지는가. 오히려 조치를 했는데 위험성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안전개선팀 생기고서 바로 22년도에 이곳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감소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가, 이제 저희도 부서가 안전개선팀이 딱 생기고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해보고 막 헤딩도 해보고 했잖아요. 한데 그중에 이제 MT 기사가 그 저기 세차한다고 해서 이제 미스트럭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 난간도 되게 낮고, 이게 추락하면은 이건 뭐 바로 사망인데.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 안전대, 그러니까 믹서트럭 저기 기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를 1000명이고 우리 유진 다 합쳐서 1000명이니까 1000개 이상을 사 가지고 공급을 했어요. 드렸어요. 근데 지금 안 써요. 못 써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거를 차고서 작업을 하면은 그 안전대 줄이 좁잖아요. 믹서 트럭 위에 이게 물보리가 되게 좁잖아요. 오히려 안전대를 착용하면은 거기에 발이 걸려서 오히려 이렇게 더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대를 준비했는데 그 안전대가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한다. 위험성이 더 커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의도는 좋았는데 이제 결국은 그 실행을 못한 그런 좀 아쉬운. 근데 지금도 계속 그 높이 그 위에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냐. 현재는 뭐 교육이나 안전보고 착용밖에 없는데, 안전보나 이런 거 착용밖에 없는데 현재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뭐 사업장에서도 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거. 그다음에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조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제가 위험성을 결정하는데 정답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답이 없다 하더라도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떨어져서 사망할 수 있는 사고인데 아니 사망 안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 같이 회의를 하고 의논하면서 위험성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품질의 문제, 그 의견 청취에서 작업성, 생산성.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거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 없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그 해당 작업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안전한 것도 좋지만은 너무 안전만 찾다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전을 생산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서 안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뭐 제일 안전한 거는 그거죠. 공장 문 닫는 거죠. 생산하지 말고 공장 문 닫아 그냥.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일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면서 생산을 하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검토, 뭐 소요 예산 지원 이거 할 때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안전 난간을 설치하려 해도 자재를 구입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사업주는 지원을 해야 된다.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려서 이게 위험하다. 위험한 건 이건 해야 되면은 해야 된다. 우리 뭐 요즘 예산 때문에 좀 올 초에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은 이제 경영계획 수립하면서 예산은 이제 이 정도 쓸 거라고 추정을 해서 하는 거지만은, 진짜 안전을 위해서면은 추가 예산을 하든 예산 이동을 하든 해서 조치를 해야죠. 예산이 없어서 안 할래요. 이 위험하지만 그냥 냅둘래요가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야 되는 거는 뭐 최대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예산 받아서 해야 돼요. 그건 뭐 대표이사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니까 혹시나 뭐 예산 관련해서 오해했을까 봐. 그다음에 기록물 보전.
기록은 뭐 승인, 세치동 승인 받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기록에는 뭐 이런 게 포함돼야 돼요. 사고, 뭐 평가장의 공정이나 구체적 작업 내용, 조치 사항, 정보, 안전보건 정보죠. 교육련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된다. 우리 위안서 평가, 정기 평가표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이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 훈련 받아도 근로자 정기회 해도 수료증 다 첨부하라는 게 그거예요. 교육 훈련 정보는 노라니까. 그러니까 보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그 기록물은 연일에 재검토하고 재평가. 이건 뭐 매년 정기 평가하는 게 그 내용이고 수시 평가는 월일에 실시. 그러니까 수시 평가도 매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 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위험성 평가 담당자에 대한 그 저기 저희가 일단은 그 매뉴얼에 대한 해설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많네요. 이제 안전보건 담당자 매뉴얼이나 관련자 매뉴얼은 보통 1시간으로 다 끝났는데 이 2시간 반 정도 소요됐고 아무래도 이연습 평가 쪽으로는 이게 챙겨야 될 서류도 많고 해야 될 게 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담당자들 신경 써서 잘 해주시면 또 이렇게 제가 막 거창하게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챙겨야 될 게 많다고 했지만은 또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일단 정기 평가할 때 좀 힘들게 좀 잘 해놓으면은 세팅을 잘 해놓으면은 나머지 수시 평가는 그때그때 위험 요인이 생긴 대로 하면 되고 근데 교육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는 일정에 맞춰서 계속 자료 그 기록을 업데이트 해주고 해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해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많이 위원서 그 사업장의 위원서 평가 업무 실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